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8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8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무신월 신해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어저께 경금이 7번째 천간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신금은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경금과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글자 역시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은 금이고요. 신도 금. 그래서 경금, 신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인데도 하나가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완철금이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완철금, 무쇠와 같은 것, 강철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원철과 같다라고 해서 땅속에서 금방 캐낸, 광산에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개념, 즉 전혀 사람의 손에 어떤 인위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그런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는 것이고, 말로 따지면 제가 경금 마치 야생마와 같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말, 그 다음에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투박하고 거칠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 말 그대로 야생마 같은 그런 야성성이 살아있는 것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석과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옥과 같은 것이 바로 신금이 되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이런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철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사람이 매끈하게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반지라든가 금귀걸이라든가 금목걸이라든가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석은 다이아 원석 같은 것도 있겠고, 금 원석 같은 것은 마치 경금이라고 하면 그 원석에서 금을 추출하고 원석에서 다이아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연마를 해서 반지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든 것은 경금이 아니라 바로 신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단련을 해야 용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과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 일간을 배합을 하게 되는데, 정화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간목은 정화의 불꽃을 강렬하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정화하고 그 다음에 정제인 간목을 얻어야지만 경금으로서 용도가 있게 된다. 반대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다시 정화를 본다.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들을 토치불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지, 귀걸이의 귀함이 벌써 사라지게 되겠고요. 색깔은 벌써 우중충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가 녹아버려서 반지, 귀걸이, 목걸이로서의 용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화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병화로서 추운 겨울에는 조후하는 용도로서는 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자기 자신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는 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신금 입장에서 상관이 되겠죠. 상관인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해 주어야지만 신금의 광채가 살아나죠.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목걸이, 예물, 시계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 색깔이 좀 바래서 좀 안 좋고 심한 경우에 녹이 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잘 광약 같은 걸로 잘 닦아서 밝은 빛을 비춰보게 되면은 반짝반짝하게 광채가 나죠. 그것이 바로 신금이 되는 것이고, 그 신금을 광채나게 닦아내는 역할을 임수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영롱한 빛을, 할로겐 빛 같은 걸 비춰보게 되면 신금이 그 빛을 받아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핵심은 임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수가 너무 왕해졌을 때 사주가 한습해지는 경우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정화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만약에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지지로 오화를 쓰는 것이 좋고, 천간 신금 옆에 정화가 첩신되어 있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한 가지, 신금은 맑고 깨끗한 빛을 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신금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신금인 것인데, 무토라든가 기토 등등 무기토 등이 많거나 지지로 진술, 중미토들이 많아지게 되면 신금은 경금과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작은 반지와 같기 때문에 토가 조금만 많아져도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신금은 약하더라도 토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신금이 매금된다라고 했고요. 작은 토를 만난다 하더라도 신금이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줘야죠. 목으로서 목극토해서 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토가 많지 않으면 굳이 뭐 간목이라든가 이런 걸 볼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토가 있는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중요한 것은 임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금한테는 사시사철 관건이 될 수 있는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관인 임수를 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머리가 총명하고, 물론 임수가 있어야겠죠. 임수가 없고 토만 많아지게 되면 우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신금 일간이 뿌리도 있고 일간도 왕하고, 그다음에 상관 임수가 깨끗하게 되면 진짜 총명달사,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머리가 굉장히 좋고 창의력이라든가 창작 능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주병식이 될 수 있고요. 또 상관을 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자기 자존감 같은 것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은 사주를 볼 때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죠. 신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신월, 이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합니다.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추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입추가 되어야지만 계절이 바뀌고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사오미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로 넘어오게 되니, 신유술월은 큰 틀에서 가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가을, 서늘하고 시원하고 또 좀 쾌적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춘하, 초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고, 제일 싫어하는 계절은 여름이고요. 그래도 좀 저는 땀을 흘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그래도 겨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금 일간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정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가을이 되겠고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일단 방향, 신유술월은 서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남서쪽이 되는 것이고, 유월은 정서쪽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북서쪽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유술월은 금왕절이다. 자, 해자축 북방은 수왕절이 되고요. 인묘진 동방은 목왕절이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신월, 유월, 술월은 서쪽이면서 금영한 계절. 그래서 금의 기운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숙살지기 명의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숙살지기 굉장히 무서운 그런 기운 있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 금의 기운이 숙살지기고요. 좀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을 숙살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 숙살
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숙사기가 너무 강하면 그냥 화를 한 점 봐서 숙사라는 기운을 갖다가 잠재시켜 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금이 왕하면 상대적으로 목은 약해질 것이고, 금이 왕하면 금생수해서 수는 다시 좀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원령을 가지고 캐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이 왕한 신월의 일간은 신금이 되겠죠. 어저께 경금이었고요. 오늘은 신금인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금이고 오늘 신금은 음금이다.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 태어나도 또 오늘처럼 신월의 신금이 태어나도 일간을 어떻다? 공이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데 원체 일간이 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한 일간은 관살로서,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또는 칠살로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억부용신법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억부용신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간이 왕하면 왕한 일간을 갖다가 관성으로 추용해서 억제하느냐, 그는 그렇지 않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억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저께 경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금이 되면서 이 완철금이라고 했죠. 이 완철금 자연 그대로의 야생마 같은 그런 금이기 때문에 얘는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은 왕하게 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살을 이용해서 억제하고 단련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때 관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성 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정화로서 경금을 억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일간은 신금이고요. 신금은 음금이 될 것이고 양금인 경금이 마치 아들 같다라고 하면 신금인 음금은 마치 딸 같습니다. 딸이 왕하다고 해서 쥐어 터뜨리고 운동시키고 군대 보내고 할 수는 없겠죠. 딸이 왕하면 그만큼 따돈여 있죠. 그래서 좀 능력도 갖추고 나름대로 자기 실력도 갖춰서 자기의 왕한 일간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자가 왕하다고 해서 군대 보내고 경찰 만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양금인 경금은 정관으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면 뭐 군대도 갈 수가 있겠고 운동선수도 시킬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좀 강한 직접 의술, 역술은 아니죠. 의술, 뭐 법률 이런 쪽 사사지식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신금은 왕하다 하더라도 관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관인 임수를 쓰는 거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천편일적으로 일간이 왕하면 무조건 관성을 쓴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니까 관성인 병화 내지는 정화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 음금은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매우 가장 이상적인 사주의 배합법이다. 신금은 임수를 봐야지만 돛에 주옥해서 신금이 더욱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신월은 일간 신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임수, 수 자체도 신월은 수는 이 신월이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신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임수도 왕한 것이니 금수가 모두 왕하다. 금수 이렇게 모두 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기가 좀 발생한다. 즉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병화 한 점에다가 간목 같은 거를 좀 갖추어서 약간의 한기를 갖다가 조우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보도 되지만은 여기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토를 보는 것은 결코 좋다 나쁘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무토는 신금을 갖다가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심한 경우 토다 매금하게 되는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만 매금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갖다가 용신으로서 임수를 파극하게 되니 무토 하나인 정인이죠. 정인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조건 정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정인이라 하더라도 그 쓰임, 용도, 하는 짓거리가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정인으로서 좋은 것이지만 그 하는 일이 나쁘게 작용하면 아무리 정관, 정제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신금도 매금하게 되고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도 파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니 인성이 나의 앞날을 막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토는 신금을 매금시키는
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금을 갖다가 오금시킨다. 이 오자는 오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물, 더러운 물건을 오물이라고 하죠.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더럽혀졌다, 신금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될 때 저렇게 기토가 있으면 기토탁임이 되죠.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들면, 자, 신금을 깨끗하게 닦으려면 깨끗한 물로 닦아야 되는데 기토탁임된 더러운 물로 신금을 닦으면, 그죠? 신금이 오히려 더럽혀진다. 자, 방바닥을 닦으려고 하면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서 걸레에서 쉰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방바닥을 닦는데 게으른 사람 뭐야? 대충 걸레 관리를 잘 안 한 그 걸레 가지고 방바닥 닦으면 방바닥에서 냄새가 아주 그냥 꼬랑내 그 비슷한 그 이상한 냄새들이 나죠. 그것과 같습니다. 닦으려고 하는 그 객체도 깨끗해야죠. 그래서 걸레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걸레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걸레도 깨끗하고 잘 관리를 해야지 그 걸레로 닦는 그 객체도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레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걸레가 깨끗한 걸레가 있어야지만 세상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토가 많아지면 좋다, 안 좋다, 절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영하고 수도왕한이 반드시 임수를 보고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간목병으로서 배합을 해서 사주가 좀 따뜻하게 해주면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 어떤 것이다? 일간은 음에 해당되는 그 음금인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음금이 양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비겁 중에서 이거는 겁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비견격 겁재격은 원래 십정격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격에는 정관격, 평관격, 정인격, 그 다음에 편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이 있고요. 비견 겁재는 이걸 걸록격, 양인격이라고 하지 겁재격, 비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이걸 예를 들어서 걸록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신금이 6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이 되는 것이니,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은 아니더라도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준 걸록격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이제 항이 비슷하게 이제 도끼는 뜨고 이제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다, 그냥 신앙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월의 신금은 왕하기 때문에 관사를 치용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물론 또 신금이 왕하다고 해서 또 관사를 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공부 조금 하신 분들 말씀도 있긴 한데, 경금과 달리 신금은 임수를 지용해야 된다. 그리고 신월은 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가 모두 왕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간에 보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신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 지장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장간 살펴보게 되면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없는 것과 같다. 용신으로 지용하거나 격국으로 지용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전문용어로 개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겠고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 이게 투출되어 있죠. 이것이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를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떻다? 저거는 상관이 되는 것이고 상관격인데, 금수 모두 왕하게 되니 이건 모왕, 자상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한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일간이 더 왕한 것이니 이거는 금수 진상관이 아니라 금수 가상관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과 가상관은 일간이 더 강하고 상관이 더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수 진상관은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자월이 태어나서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강한 것이니 그때는 금수 진상관격 이렇게 보는 가상관격이고, 또 이상적으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강한데 화를 일단은 정화를 보지 않고 임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법의 시작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주가 주어지면 목화를 배합하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배합법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이냐? 인목이 연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격오를 하고 임수의 뿌리가 여기에 있게 되고 일간의 뿌리도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원령도 상하고 연지에 있는 인목도 상하다. 저 인목의 용도는 예를 들어서 금수가 많아졌을 때는 인중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로 조우할 수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목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 필요한 글자가 되는 것인데, 충이 되게 되다 보니 얘가 좀 상처를 입었고요. 상처를 조금 입은 게 아니고 좀 많이 입었고요. 얘는 그래도 금왕절이 금이기 때문에 어저께 비유했듯이 탱크하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하고 부딪히면은 승용차는 상처를 크게 받지만은 탱크는 그나마 좀 덜 받죠. 그래서 신금 임수가 그래도 조금은 금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월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무토가 투출된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신충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신금을 경하면 탁하게 만들고요, 심하면 매금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무토인 것인데, 이 무토는 신금만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임수마저 파극하게 되니 인성인 정인이 나의 상관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식 편인이 내 식신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인성이 식상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마치 편인 도식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지에서는 해수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이니, 일단 중요한 것은 얘는 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의 일조 일지에 있는 상관은 일단은 맑고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신의 일주는 일지 상관이기 때문에, 일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다 성격 강하고 여자는 남편덕 없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해수,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남편 덕이 없으면 착한 남편 만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큰 대수라고. 그리고 사주 국세가 좋으면 굳이 육신론에 따라서 남편 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일주만 놓고 봤을 때 상관이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주 전체의 짜임이 좋으면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사주는 글자 한자 한자의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짜임과 대운의 흐름과 세운의 흐름과 월운의 흐름을 모두 살펴서 길흉을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뿌리는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신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충중봉합이 되지 않지만 수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토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무토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역시나 금을 갖다가 탁하게 만들고, 물론 무토 두 개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만약에 화토운이 오게 되면 뿌리가 없던 무토가 뿌리를 얻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신금 임수를 매몰시키거나 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무자시는 제가 봤을 땐 추천드리지 않고요. 더욱 추천드릴 수 없는 생시는 무술시가 되겠죠. 아까 무자시는 천간에 있는 무토 두 개가 뿌리가 없었지만, 무술시가 되는 상황에서는 술토에 무토가 두 개가 뿌리가 되는 것이니 인신충이 돼서 인목 깨져 있고요. 인목이 깨져 있으니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없겠고, 신금이 조금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술의 뿌리를 둔 두 무토가 있으면 임습파극 될 것이고, 신금은 뭐가 된다? 토다매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 절대 이 생시 중에서 무자시, 무술시, 특히 무술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밥 사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될 생시가 될 것이고, 기축시 또한 이거 신금을 매금되진 않지만은 이 기토가 신금을 하지는 않지만 역시나 축토가 있게 되면은 월간에 있는 무토가, 뿌리 없는 무토가 만약에 기축시가 되면 뿌리를 얻게 되죠. 당연히 신금 매금할 수. 신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가 조금만 왕해도 신금은 매물, 충분히 신금 정도 하나 정도는 매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지만은 요 인목하고 요 해수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인해합 목이 되죠. 이건 일단은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수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고 재성의 기운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인해합목 되면 무토를 제거시킬 수 있고, 또 경금이 있게 되면 경금이 무토의 기운을 서려서 수를 생할 수 있는데, 일단 배합상으로 위치상으로 무토가 경금을 생하기보다는 무토가 가까이 있는 임수를 극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임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배합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자, 기축, 무술시보다는 그래도 경인시가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은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요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금수운, 그 다음에 임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자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토가 아무리 습토라 하더라도 토인 것은 어쩔 수 없죠. 무토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임수가 이제 뿌리를 둬서 물론 신에도 간신히 뿌리를 줄 수 있게 주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 두 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무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임수를 극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금왕절에 얘 습토 이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임수 두 개가 공격이 더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토가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진시를 얻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토보다는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여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진시가 되면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화가 좀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수의 기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이 되는데, 반대로 계사시가 되면은 이거는 사지전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는 것이고요. 사해충이 되는 것이니 절대 무술시와 더불어 계사시는 어떻다? 절대 말려야 될 생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갑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갑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갑목은 무토를 제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가 병이 됐을 때 갑목은 병을 제거하는 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오시가 됐을 때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화의 기운이 너무 왕해지게 되고 수의 기운이 좀 약해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저는 목화운보다는 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배합상 나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병화가 천간으로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쪽으로 봐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 갑오시라면 저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병신시 이렇게 보게 되면 보시면, 자, 이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신충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이고, 자, 신금, 해수, 신금, 금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물론 이 무토가 임수를 파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 무토가 임수를 파할 수 있는 힘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이, 병화가 무토를 생하기도 좀 힘들고요. 무토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무토는 임수를 모양은 파는 것 같은데 파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 일간이 좀 세력이 왕한데 금두 세력을 얻고 수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만약에 이 사주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가 금수가 너무 한습해지게 되고, 제 아무리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한습한 금수의 기운을 병화 홀로 이렇게 조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신시가 되면 반드시 이거는 목화운으로 행해서 화의 기운이 이렇게 화의 기운이 살아나 주어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얻을 수 있고요. 신금 자체가 이렇게 인신충이 돼서 요 뿌리가 되는 신금이 깨졌다 하더라도,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시의 신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는 약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임수 또한
해의 뿌리를 얻었죠. 신의 뿔을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을 간다 하더라도 임수의 기운이 약해져서 문제가 될 바는 아니다. 충분히 목화운을 가더라도 신금일간이 모두 일간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신금이 용신으로 쓸 수 있는 상관인 임수까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배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나, 이 병신시가 됐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의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이는 남자로 태어나서는 안 되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60년 동안 목화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금일간이 나름대로 배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권장할 만한 그러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로 태어나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여자라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사주 태기를 할 때는 사주 원국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대운이 반대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고 나서 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유시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는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정화는 금을 갖다가 극해버리는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정화가 약해서 굳이 뭐 신금을 녹여버릴 수 있겠어 라고 놓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에 화운 갔을 때는 이 정화가 약하지 않단 힘을 얻어도 약하지 않을 때 이때는 신금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병신시하고 정유시는 똑같은 천간으로 화, 지지로 금이라 하더라도 정유시는 절대 골라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는 것이고요.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금수의 기운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정화 가지고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유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제가 봤을 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술시는 말씀드렸고, 신해시도 뭐 예를 들면은 천간에 기토가 있긴 하지만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해시보다는 병신시가 오히려 사주 배합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괜찮은 뭐 생시는 기해 병신 무정도, 근데 기해 병신을 태어났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뭐 경인시 내지는 갑오시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로 태어날 때는 경인시보다는 갑오시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금인데요. 오늘도 행복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